국가 재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은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영화되면 의료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우리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 의료비가. 결국 2,000명 증원과 의료 패키지는 모두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세금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되는 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내관의 박진원 원장입니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의료 붕괴의 초읽기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난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에 관심과 댓글을 주셨고, 또 저도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상태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결국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와 정부,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 그리고 갈라치기 되어서 대립하고 있는 국민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심지어는 저는 우울감까지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에 찬성을 하고, 또 의사들에게 여전히 강성 어조로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기득권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계속 불거져 나온 여러 그동안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들에 대한 비난은 의사들 스스로도 대우각성하고 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의사지만 이번에 이런 의료 대란의 사태에 임하는 한의사협회의 성명이라는 것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또 우리들을 1차 의료에 사용을 해야 된다, 또는 의료 직능 영역을 늘려달라, 이런 소위 기회주의적인 숟가락 얹는 형태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의사 개인으로서도 참 좀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의사라고 하는 직능 집단들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또는 사명감에서 한 번쯤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착수를 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삭발이라든지 사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 과연 무엇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여론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2,000명 증원과 대책으로 발표했던 의료 패키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0명 증원과 현행 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시행이 됐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 단기적, 장기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정부도 의사도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절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개개인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해 당사자인 양방 쪽 의사도 아니고, 하지만 의료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앞으로 생길 상황들이라든지, 또는 언제 중환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아들로서 이 사안들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댓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번에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대로 처리하고 면허를 박탈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 되어서 그런 정부의 입장이 관철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경우, 현재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와 휴학을 발표한 의대생들이 유급이 될 경우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대학교 내년도 25학년도에 입학생과 유급된 예과 1학년 학생들까지 해서 2.7배에 가까운 수가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현행제도에 불과 1년여 만에 그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교육할 만한 시스템이라든지 교수진이 구성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25학년도의 의과대 학생들은 가장 부실한 교육을 받게 되는 학번이 될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만 해도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 만한 준비가 된 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는 의과대학입니다. 부실한 의학교육이라는 것이 낳을 미래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또 여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됐죠. 오늘 오후발 뉴스에서는 앞으로 빠르면 10일 이내에 면허정지가 시작된다라는 발표도 정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전공의들을 면허정지를 시킨다. 그냥 의료분교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의료 시스템, 상급병원의 기초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대란이 아닙니다. 생명 연장을 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들이 그를 채울 수 있다, 우리를 투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한 1, 2년 차 이내의 학생들이라면 교육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면은 의사들이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사명감이 있다면 환자들 생명을 볼모라고 떠나지 않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떠난 이유가 있는데 떠난 이유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명분을 제공해야 될 정부 측에서는 분명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한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난과 과격한 수사들도 일정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료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현장을 떠나는 젊은 의사들만 악마화시키는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없이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도 결코 이 책임으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것,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 발표한 의료 패키지, 그것이 전부 다 진행이 됐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4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더 내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어쨌든 2,000명씩 증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근거 중에 하나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의사 수가 주요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이가 없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와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K의료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서방 자유진영 국가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가장 부러워합니다. 저렴하게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강제보험이죠.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공공의료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어느 사업자와 다르지 않은 그냥 자영업자입니다. 완전히 자본시장 논리로만 운영이 되는 자영업자들이죠. 그런데 의료비는 전 세계 최저 수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대표적인 서방 국가의 의료비는 의료보험도 굉장히 까다롭고 고액의 의료보험을 들어야만 하고, 그런 의료보험 체제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의료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OECD 국가만큼의 의사 수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니까. 그래서 10,0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할 거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천지개벽할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현행제도처럼의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국민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OECD 하는데 이 복잡한 의료 체계가 완전히 다른 OECD 국가하고 단순 의사수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2035년도에 10,000명. 그래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의사는 늘어나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연평균 사망률과 복합적으로 대충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2050년 되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의사 수가 됩니다. 반면 인구수는 10% 또는 그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의사의 과도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발표된 통계자료만 기초를 해봐도 알 수가 있게 되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견을 냅니다.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다. 의사가 많이 늘어나야 기초의료 분야로도 가고 막 피부 미용 쪽에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기초의료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또 의료 지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의사 수도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의사 무조건 많이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수 효과라고 하죠. 막 뭐가 많아지면 이렇게 필요한 것도 메꾸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의사 같은 고도의 전문직능단체들에게는 낙수 효과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고도 전문직들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대 교수가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10년 후에도 의사들 수입 그렇게 안 줄어든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선택제가 아니에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도의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배타적인 권한들 때문에 수요를 창출해내는 능력조차도 있다는 것이죠. 이 수요 창출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낙수 효과는 기대하는 것만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비중이 205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수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4명이 노인 인구 3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의료복지죠. 의료복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냐? 세금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자신들이 버는 돈의 아주 대단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출해서 노인복지 의료정책에 사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의사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사들에게도 어떤 적정한 임금은 보존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비용이 얼마나 커질지는 예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그 금전적 비용의 부담은 국민 또 우리의 아이들이 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 패키지의 진실, 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죠. 2,000명 증원을 하면서 기초의료 부분과 공공의료, 그다음에 지방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의협이라든지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정책이 굉장히 허술하다, 뭐 충분한 그 검토가 안 됐다는데 정부의 주장과 의사들의 주장은 차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부의 자료들과 그다음에 의사들이 제공하는 자료들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학적 자료들을 좀 보고 제가 판단한 거 물론 제 판단이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 판단만큼은 전적으로 의료 소비자 입장으로 제가 판단을 해봤다는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패키지의 진실 뭐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혼합진료 금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뭐냐면은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못하게 하겠다. 뭐 이게 사실은 자금은 자금대로 보험사에서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도 돈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혼합진료 금지가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시행이 되면 비급여 의료행위와 급여 의료행위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는 없고요. 문제는 급여로 이루어져서 비교적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들에 비해서 비급여로 할 수 있는 비교적 고가의 의료행위 등에는 신기술이거나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러한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 비급여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의료 소비자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비급여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몸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좋은 기술을 선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쪽으로 쏠리는 형상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혼합진료가 되어도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또 옆에서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기도 있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못하게 되면은 의사들 수입이 좀 줄을 거예요. 동시에 해가지고서는 건강공단으로서 일부 돈을 받고 여기서도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약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돈만 버느냐 하는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의사들도 직업인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옛날엔 2가지 동시에 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줄죠. 그러면은 비급여 액수를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0,000원에 할 수 있는 비급여가 있다면 한 12,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입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그냥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거라는 거. 결국은 의료비 상승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 또 한 가지 실손보험을 개선시키겠다. 실손보험은 의료 시스템 내 영역이 아니고요. 좀 걸쳐져 있긴 하지만 이건 금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손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도 결국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방법 또는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결국 국민 손해죠. 보험가입자들 손해입니다. 지방의료 볼까요? 지방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거점의과대학 교수를 증원하겠다. 1000명 증원 발표를 했는데 뚝딱 교수가 만들어지나요? 지금 현재 전임 교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강사 형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임으로 발령을 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교수가 하는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삼모사한 거예요. 사실은 증원이 아니고 그냥 비용만 늘겠죠. 그거 돈 쓰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임 교수가 되면 그만큼 연구비도 줘야 되고 월급도 훨씬 많이 줘야 되겠죠. 돈이죠. 세금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방병원들 늘리겠다고 하는데 병원 늘리면 환자가 늘어나나요? 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 식당을 열 수가 있나요? 필수 의료과 만들어가지고선 병원을 해라. 우리 정부가 지원해 줄게. 자, 또 돈 준답니다. 병원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근데 얼마나 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하다못해 준종합병원이라도 누군가가 할까? 이건 사실 시장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현행 시스템상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지방의료를 개선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회학적인 고려와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이게 거의 흡사 수백조를 들였는데 출산율이 개선 안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의사들 증원해야 된다는 상당히 많은 공통적으로 말씀 중에 하나가 예약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서 진료 보는데 3분밖에 진료 못 본다. 그러니 의사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건 정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특정 대학병원 또는 특정 상급병원에 특정 교수들에게 몰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희 한의원에도 이 치매 환자분들의 또 유명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오셔서 자랑하듯이 나는 모모 병원의 모모 교수한테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내과 계열의 진료는 투약은 거의 굉장히 유명한 이런 교수님과 우리 동네 병원에 있는 다른 개원이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마치 자랑하듯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의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상급병원에 예약하는데 몇 달 걸리고 3분 진료 보는데 가면 지방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사 증원하지 않고도 몇 달 걸려서 대학병원 예약하고 3분 진료 받고 끝나는 거, 이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 서울에서 진료 못 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될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구든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학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의사들 2,000명씩 뽑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 능력 있는 교수님들을 수십 배로 늘려야 돼요. 직원으로는 더더욱 힘든 일이고. 이게 또 무슨 대책을 또 말씀들 하시냐면 지방의과대학 나오는 애들은 그 지방에서만 진료하게 된다.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정부에서 슬쩍슬쩍 흘리기도 하는데 이거 상위법에 저촉돼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거주의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정책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고 신입생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정부 정책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압니다. 법조계 쪽의 자문만 좀 받아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거라는 것들을 알 텐데 아무튼 실제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지방에서 수술 안 합니다. 심지어 성형수술도 자기 지방에서 안 해요. 다 서울 가더라고요, 사람들. 그런데 심지어는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서울로 다 집중됩니다. 유명한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한테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료대기 길어지고 막 하는 문제들은 의사수하고도 크게 연관성이 없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의사수 늘어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료를 개선시키려면 그런 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이다, 아산병원이다 또는 삼성의료원이다 하는 정도의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정도에 준하는 인력들. 그래서 서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이곳도 갈만하다라고 하면 일부 분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횟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가 이젠 값싸고 고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 위주의 빅5 시스템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면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수지타산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병원들이
저는 정말 이 탁상공론처럼 얘기하고는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탁상공론 같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낙담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보세요. 제가 쭉 말씀드린 지방의료 정책들 있죠. 이거 다 해결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월급 받아가지고 그러진 안 하잖아요. 세금입니다. 다 돈이에요. 그거 돈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죠. 국민이 내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죠. 기초의료 분야를 의사들을 가게 하려면 기초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 수가를 이번 기회에 좀 올려주자. 뭐 이런 국민 여론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기초의료 분야의 여러 행위들에 대한 수가를 몇 년 전에도 상당 부분 올려줬다고 합니다. 근데도 안 가죠. 어떤 의사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정도 상황에서 기초의료 분야의 수가를 어느 정도로 올려주면 그쪽으로 가겠어? 라고 했더니 최소 5배에서 10배랍니다. 그건 뭐죠? 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야 돼요. 기초의료 분야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5배만 올린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벌써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결국은 건강보험료 우리 많이 내야죠.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우리 돈 나가야 돼요. 지금 의료 민영화 얘기가 슬슬 나오죠. 의사들이 막 주장합니다. 의료 민영화 가려고 그러는 거다. 정부가 지금 현행 정부의 정책 기조들은 국민의 반대, 찬성 이런 것들하고는 별로 큰 상관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의료 민영화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섣부르다. 하지만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의료 패키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부 다 돈인데 이게 국가재정으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재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은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영화되면 의료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우리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 의료비가.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2,000명 증원과 의료 패키지는 모두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세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되는 돈들입니다. 자, 우리 전공의들은요. 왜 박봉에 시달리면서 주 80시간 이상을 5년 동안 바쳐서 전문의가 되려고 하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필수 의료를 지탱해 줬느냐. 나중에 보상받을 것을 알고 있고 기대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틀려버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탕후루집을 내가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데 개업하려고 임대료까지 내고 다리까지 대학 다 해놨는데 탕후루집이 그새도 막 엄청나게 생기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탕후루집을 계속 해야 될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을 비난합니다. 소위 의사들의 악마화죠. 댓글만 보면 무섭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의사들 이러면서 막 저런 식으로 욕하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인터넷상에 다니다 보면 우리들을 무당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한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었는데 야, 지금 의사들 그런 비난 댓글들을 의사들 스스로가 보면은 어떤 기분일까?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기초의료를 그렇게 지탱해 왔는데 힘들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보상을 다 없애자라고 하면 정말 계속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실제로 들기도 하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정부가 이걸 좀 졸속 발표한 것만큼 맞다 하는 쪽에 힘을 싣게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계속 분석하고 나름대로 공부해가면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이 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400명 증원도 즉각 파업에 돌입했던 집단인데 2,000명 하면 숨도 안 쉬고 파업할 거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근데 지금은 파업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젊은 의사들에 국한돼서 그냥 본인들이라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100%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에 내놓는 대책들, 피해 간호사 대표적으로 피해 간호사요?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불법 의료행위지만 난 그래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러한 PA 간호사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이미 판례로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서는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판례가 생겨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어요. 이거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 개정이 지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병원장들 재량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의료사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나요? 정말 이거는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는 거죠. 비대면 진료? 지금 필수 의료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한테 확인했더니 한국 병원 신청한 예는 한 건도 없답니다. 그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컬 의원들만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상황이 하나도 맞는 대책이 아니죠. 근데 제일 먼저 발표했죠, 비대면 진료를. 피해 간호사하고 비대면 진료 발표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그냥 의사들 압박용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무지하게 반대하는 정책이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정부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던 거 다 할 거야 라는 걸 맞배기 탁탁 시행해버리는 거. 뭐 군병원, 공공병원, 군의관, 공보위 다 동원하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로 기초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거는 국이 무너지는데 뭐 새끼손가락으로 막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표한 게 각 대학에서 증원 신청한 신입생 수가 3,400명이랍니다. 봐라, 2,000명 밀리겠다고 하는데 3,400명 신청했잖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호도하는 겁니다. 그냥 등록금 장사하는 거예요, 대학은. 이거 신청한 거, 사람 수 신청하는 거는 재단하고 총장이 하는 거거든요. 직접 교육을 해야 되는 의대학장들은 조금만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증원 시켜놓고서는 의대 교수들이 지금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교육하라는 걸 자빠져버리면 그때 대책 없어요. 그냥 이거는 등록금 장사하려고 신청한 겁니다. 자,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지라고 봤을 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들의 피해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피해 심각하죠. 이건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병원 가서 한 1, 2만 원 내면 진료받고 약 받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유례 없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 의료 시스템, 여기에 정말 우수한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도 있고요. 의사들도 뭐 잘한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이런 암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밝은 면도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밝은 면.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아주 그냥 촘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됐던 거예요. 우리의 이런 굉장히 그 유리했던 의료 시스템은. 그런데 이게 2,000명 증원을 뻥 하고 발표하면서 공급자들이 반발하면서 이게 붕괴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론 제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부는 제발 2,000명 뭐 증원 절대 철회 없다, 숫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벼랑 끝 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은 의료는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의료가 붕괴되면 뭐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죠. 거기에서 정부는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제발 부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1초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양보를 해야 돼요. 둘 다. 정부는 벼랑 끝 전술을 절대 포기해야 되고요. 정원 증원 부분도 좀 줄여서 달래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료 붕괴는 막습니다. 정부가 꼭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이제 충분히 국민들이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협상을 하고 의료 환경의 개선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잘 촘촘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뭐 의사 집단 한번 이겨보겠다고 기싸움하고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건 정부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분들 적정 숫자의 증원은 수용을 하시고 그리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타결이 돼서 저희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 2, 3일 내에 이 영상을 쓸 필요가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